동기, 부여. 자, 동기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동기. 동기부여 뭐 힘이 나는 거? 힘이 나는 것.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동기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입니다. 동기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 어느 쪽으로 내가 노력할 것인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선택한 방향을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일 것인가, 그게 강도라 그래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가 동기라고 본다면, 동기를 자극할 수 있거나 부여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크게 이제 동기의 구성 요소로는 뭐 생물학적, 또 학습적, 인지적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동기의 관점은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 자, 지향적 동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원해서 하는 게 지향적 동기예요. 그것이 즐겁거나 그것이 뭔가 나에게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걸 가치롭게 해준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 회피적 동기는 뭐냐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 불행,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지향적 동기든 회피적 동기든 이 동기는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나 계기가 되죠. 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동기를 쓸까요? 지향적 동기? 일반적으로 그걸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안이 되게 가난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노력을 해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그 동기는 뭘까요? 지향적 동기일까요? 회피적 동기일까요? 회피죠? 회피적 동기죠. 내 이 가난과 이 굶주림과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런 걸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면 그건 회피적 동기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운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그 운동 관련된 라이센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운동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지도자, 코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위치에 이제 올라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썼던 이 동기는 뭘까요? 회피적 동기일까요? 지향적 동기일까요? 지향적. 우리는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쪽에 그런 건 지향적 동기,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건 회피적 동기.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을 지을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고통을 회피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향적 동기를 자극하거나 부여해 줄 것인가? 어떠한 회피적 동기를 자극하고 부여해 줄 것인가? 왜?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것, 또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한다면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목표와 관련된 쪽으로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를 세팅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이 잡히죠. 그 노력의 방향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강도가 강해지겠죠. 이것이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다, 어떤 성취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이 동기 전략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거 이제 개인의 어떤 상태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본인은 지향적 동기가 강한 것 같은가요? 아니면 회피적 동기가 강한 것 같은가요? 저는 회피적 동기 강한 것 같은데요. 아, 회피적 동기가 강하다. 자, 그렇다면 회피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피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자꾸 잘못 오해해 버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피적 동기는 내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원하는 성취를 얻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노력을 하고 방향을 잡았다면 그건 회피적 동기고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성취 자원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된다. 그럼 지향적 동기는 전혀 없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거죠. 아, 우리는 이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를 균등하게 쓰고 있다. 근데 어느 게 더 강할까요? 회피적 동기가 더 강한 거 아니야? 사람에 따라 달라요. 지향적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나 가치가 엄청나게 자기에게는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향적 동기가 훨씬 크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회피적 동기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에 집어넣는다면 지향적 동기보다 회피적 동기가 훨씬 더 강하게 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고통을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는데, 이건 고통을 회피한다는 건 뭐냐면 생존과 관련되어 있거든. 아, 예.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건 뇌를 항상 각성시켜요. 회피적 동기에 대한 부분이 자극이 되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목표 쪽으로 더 다가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회피적 동기를 긍정적인 어떤 변화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려면 이 회피적 동기를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피적 동기를 잘못 적용시키면 그 대상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거나 부정적인 중독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상태가 나오죠. 그걸 주의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강력한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는 회피적 동기를 더 강화시키라. 그 강화시킬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기력 상태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라. 만약에 그런 상태만 가지 않는다면 회피적 동기는 극대화시켜주라. 더 그 부분을 강조해주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삶은 이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충격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반동이 더 크게 얻어지죠. 그래서 이 회피적 동기를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이 회피적 동기를 강하게 자극시켜주라. 그러면 이 회피적 동기는 강력한 변화를 위한 에너지원이 된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코치가 내공이 깊어야 돼요. 코치가 이걸 능수능란하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그런 수준에서
회피적 동기 자극할 거라고 부정적인 걸 계속 줘버리면 상대는 부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시행할 때는 코치와 그 내담자 그 교육생하고는 뭐가 끈끈이 형성되어 있어야 될까요?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 충격을 강하게 주면 줄수록 이 사람은 더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해 주면 이 사람은 쉽게 변화하기 힘들어져요. 그럴 때 충격요법이 들어가야 되거든. 당신이 지금 변화하지 않을 때 얻게 될 심각한 그 고통,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시켜줘 버리면 거기서 뜨거워해서 뜨거우면 어떻게 되나요? 퍼뜩 손을 떼야 되잖아. 뜨거우면 벗어나야 되거든.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변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회피적 동기다. 그러면 코치는 이 회피적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그 대상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이게 이제 바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피적 동기를 가지고 상대가 충격을 주거나 자극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자기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뭔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충격을 팍 주는 화두를 던지거나 그 문제점에 바로 그냥 뚫고 들어가서 핵심적인 걸 건드려 버리면 하고 어리벙벙해지고 뭔가 순간 대혼란이 오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고통을 딱 크게 느끼면서 이 고통을 마치 디딤돌 삼아가지고 탁 지렛대 원리 알죠? 그것처럼 튕겨 올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게 이 회피적 동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회피적 동기가 그렇게 좋다면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지향적 동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람이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제시해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지향적 동기를 제공해 줄 때는 어떤 외적 보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 외적 동기를 자극해 주는 방법도 있고 내적 동기를 자극해 주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지향적 회피적 동기를 가지고 조직에다 적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에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이걸 조직에다 한번 접목해 봅시다. 조직 구성원이 있는데 내가 리더예요. 리더. 그러면 A그룹과 B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A그룹에는 지향적 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요. B그룹에는 회피적 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어디에다 먼저 던져주냐면 회피적 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룹에. 여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리스크, 어떤 위험, 이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지향적 동기 그룹에 주는 거예요. 그럼 지향적 동기 그룹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든다면 이건 회피적 동기와 지향적 동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개인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개인이 현재 이룬 게 많이 없고 가진 게 많이 없다면 이 사람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를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요? 회피적 동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어떤 대상은 지향적 동기를 자극해 줘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대상은 회피적 동기를 자극해 줘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근데 가진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지향적 동기. 지향적 동기를 더 많이 써야죠.
나락으로 완전 떨어질 수 있겠군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바로 이제 잘 잡으셨어요? 네. 근데 자기가 돈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있어요. 어. 이 1,000억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잃을 게 많으니까. 지향적 동기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어디 투자만 하고 계속 뭔가 될 것 같아서 계속 돈을 막 쓴다면, 투자만 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아. 그럼 뭐를 가져야 되나요? 회피적 동기. 아, 그렇게 이해해 보니까 이 회피적 동기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동기다. 네. 만약에 회피적 동기가 없다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훅 가죠. 아,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러면 이 회피적 동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 회피적 동기를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면 부정적이다라고 또 잘못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회피적 동기와 부정적인 거는 전혀 달라요. 결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론 회피적 동기는 부정적인 걸 쓸 뿐이지. 회피적 동기의 목적은 의도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취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서 회피적 동기, 지향적 동기 둘 다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